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한신입니다. 이제 헨젤과 그레텔의 빵 부스러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신은 원래 항우 밑에 있다가 유방에게로 건너와서 유방에게 한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양쪽의 세력들, 양쪽의 형세를 비교해서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던 유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리고는 한중을 나와가지고 항우하고 직접 대결을 해서 싸우는 족족 승리를 거두고 끝내는 항우를 물리치고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게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 1등 공신으로 봉해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제나라 왕이었죠. 그 다음에 초나라 왕으로 강등이 되고 나중에 회음후로 강등이 되고 끝내 모반죄로 몰려가지고 삼족이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신의 죽음은요, 한나라 초기에 최고로 스캔들이었습니다. 최대의 스캔들이죠. 중국 사람들은 원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통스러운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중국 역사상 가장 원통스러운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악비 죽음도 그렇고, 사마천은 회음후 열전이라고 하는 한신의 일대기를 구성을 하면서 황가도서관에 황가 기록실에 남아있는 한신 모반 사건 기록을 다 볼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의심을 품습니다. 의심을 품고 사마천은 한신이 억울하게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 합리적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대놓고, 더더군다나 이건 더 어렵습니다. 구로는 100여 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묘사해도 뭐 자기네 황제가 읽는다 그래가지고 구론 죽으면 읽는다 그래가지고 이 자식 봐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건이 다르죠. 이거는 한나라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나라 개국 황제인 유방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황제인 유철의 할아버지잖아요. 한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천은 아무리 봐도 한신이 억울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여기에 딱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그때 기록과 그 다음에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을 직접 일일이 다 탐방했던 그 현장 경험들과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합리적 의심과 정황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소설처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전부 다 고사로 구성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에피소드로 구성을 하고, 중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고사로 구성을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자성어로 탁탁탁 요약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 빵 부스러기입니다. 사자성어가. 그 사자성어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이 6개인데, 실제로 회음후 열전 한신에 관한 이야기 한 편에는 무려 고사성어와 명언 명구들이 한 30여 개 정도 출연합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서도 실마리 빵 부스러기를 흘려놓고, 그죠? 여러 가지로 흘려놓습니다. 처음이 과하지역이죠. 가랭이 밑을 기는 치욕이다라는 거죠. 한신이 젊은 날 검을 차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동네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동네 건달이 한신한테 야, 네가 용기가 있으면 찔러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야, 싸우지 말자. 그래? 그러면 우리 가랭이 밑을 기어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신이 동네 건달들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딥니다. 이거 굉장히 한신이 큰 뜻을 품은 대장부로서 사소한 시비거리 정도는 참아야 된다. 사소한 치욕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거든요. 또 그게 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빵 부스러기. 사마천 사기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알면 한신이 건달의 가랭이 밑을 기기 전에 고개를 들어 잠시 건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빵 부스러기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빵 부스러기. 빤히 쳐다봤다. 두 번째, 밥을 못 얻어먹어가지고 친구 집에 아침마다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습니다. 한신이 거의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와이프가
이게 뭐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등치는 황소만한 게 와가지고 맨날 밥을 뺏어 먹으니까 애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지어서 신취라고 합니다. 애들을 깨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여요. 신취 묘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새벽에 밥을 지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요라고 우리 이불을 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를 뒤집어 쓰고 먹었다. 그 와서 보니까 밥이 없네. 그래 친구한테 막 뭐라 그럽니다. 이 먹여주려면 끝까지 안 먹여주고 치사하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너하고는 절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뻔뻔하죠, 그죠? 예. 너 밥 얻어먹는 주제에 너하고는 절교다 이렇게. 그 다음에가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밥 얻어먹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할 일이 배는 고프고 할 일이 없으니까 빨래터 시내가에 나가가지고 낚시나 해가지고 물고기나 잡아보려고 갔어요. 이 물고기는 안 잡히고 배는 고파 죽겠죠. 배에서 꼬락꼬락 소리 나죠. 그 소리를 들은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젊은 놈이 허우대 멀쩡한 놈이 배에서 골른 소리가 나니까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이것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밥을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도 한신이 20일 동안 밥을 얻어먹습니다. 한신이 눈치가 빠른 거야. 이게 눈치밥만 살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야.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방네 빨랫감 다 걷어와서 빨래터에 나와가지고 시내가에 나와서 빨래를 하죠. 해가지고 다 씻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밥을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마저 해가지고 가서 나눠주잖아요. 옛날에 제가 살 때도 시골에 그런 할머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신이 딱 보니까 이 직업이 빨래하는 아주머니.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 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20일 동안 얻어먹는 거죠. 그리고는 아이고 고맙소 이제 그만 얻어먹을래 하니까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하여튼 생기긴 왕처럼 생긴 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기기는 왕처럼 생긴 인간이 좀 잘해라. 나한테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나 꼭 은혜를 갚을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신이. 그게 평업한신입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에게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한신이 돌아와서 빨래하는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게 일반 천금입니다. 근데 한신이 나중에 왕이 돼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만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이 새끼야 그때 내가 밥 끝까지 안 먹여줬지. 그러고는 투덜거리면서 구박을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 다음 가랭이 밑을 기괴한 놈도 기어코 차단해요. 기어코 차단해가지고 죽여버리거나 무슨 뭐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벼슬을 줘요. 아, 니 참 용감한 놈이다. 내가 너 그때 뭐 너를 한 주먹에 해결 못해서 너가 뭐 봐준 줄 아냐 이래가면 이런 에피소드를 계속 끼워넣습니다. 사마천이 계속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다다익선입니다. 유방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유방이 야 내가 너 같은 무장이면은 쫄병을 몇 명이나 거느리겠냐? 그러니까 한신은 이제 순진무구한 무장입니다.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부를 못해. 바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폐하는 10만 명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방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는 너는? 그때 한신이 대답한다. 다다익선입니다. 저는 많은 말로서 좋죠. 그러니까 이제 빈정이 상했어. 유방이. 그래서 그렇게 잘난 놈이 왜 내 밑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제서야 비로소 한신이 아이고 씨 말 잘못했네. 그래서 둘러댑니다. 폐하는 선장장이십니다. 장수를 잘 다루는 장수이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백만대군을 거느리는 장수를 거느리는 장수.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It's late. 늦었어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네 글자 뒤에는 토사구팽의 그림자가 어른어른어른 거리고 있는 거다. 이것도 빵부스러기죠. 그 다음 같은 공신 출신인 번쾌죠. 여기 쾌자입니다. 여기 이제 고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한자는 읽으셔도 고사를 모르면은 저게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게 수여쾌오단 말이에요. 같은 공신 가운데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인 번쾌가 개고기 장수였던 번쾌가 있습니다. 근데 번쾌는 한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같은 공신인데도 한신은 우리하고 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천하가 유방한테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늘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한신을 술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해요.
그리고 같은 왕인데 대왕이라고 불러요. 번케 한신을 같은 왕인데. 그래서 뻑하면은 번케 집에 가가지고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잘 얻어먹고 나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씨 내가 이제 번케 같은 놈하고 밥을 먹다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부끄러워할 숫자죠. 함께라는 뜻이 어울린다는. 번케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요건 대우할 때 우리가 줄지어 간다 할 때 이 오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번케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수역해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빵부스러기가 뭘 얘기합니까? 한신의 성격과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한신의 일화를 통해 가지고 한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이 오만한, 교만한 성격이다. 네. 이게 아까도 건달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게 왜 쳐다본지 아세요? 깔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뭐 새끼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아이 이거예요. 예. 우리 그러잖아요. 그대에게 이게 가짜 넣으면은 그죠? 아이고 그거예요 지금. 그 조그만 일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 개요까지 이런 이 과정이 전부 다 무슨 빵부스러기냐면 한신의 기질과 성격을 다 보여주는 일화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뭘로 가냐? 한신이 억울하게 투사구팽 당하는 모반으로 몰리는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태사공말이라고 하는 평가에다가 사마천이 이제 평론을 남깁니다. 모든 편에다가 한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금만 고분고분했으면 라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조금만 고분고분했으면. 왜? 전쟁 때가 아니고 이제는 다 모든 정치가 안정이 되고 나라가 세워졌는데 거기에다가 황제 앞에 가가지고 나는 많으로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견지 안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은 처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격을 못 버려가지고 결국은 그리고는 또 하나의 정황을 끼워넣습니다. 한신이 모반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왜? 장안에 연금된 상태였거든요. 한신이. 그런데 누군가가 한신이 모반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밀고를 하니까 모함입니다. 유방은 차마 못 죽입니다. 한신을. 누가 죽이냐면 와이프가. 여태우가. 그러니까 유방이 한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돌아와서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와서 한신이 처형당했다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했다라는 유명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착잡한 유방의 신경까지 드러내주는 거죠. 이게 한신의 모반 사건에 대한 사마천의 팩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찾아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복잡한 여러분들 구조를 보셨어요.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그런 점을 이런 팩트 너머에 있는 진실을 찾아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그런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부분들 또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검증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하지만은 이런 방법이 일반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역사학이 재미없는 학문이 아니라 재미있다. 그렇죠? 예, 흥미진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게 되면은 그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지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는 이제 지향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책을 써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 역사책을 써가지고 대중들한테 인기를 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잘 보세요.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왜? 제도권으로 진입 못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절박함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법을 대중과 호흡하려고 하는 자세들을 갖추고 있죠. 근데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철밥통이니까 뭐 필요 없거든요. 그거.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는 열심히 문제를 제기해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도 발전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역사학계와 대학교의 현주소들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경험은 잔인하지만 확실한 스승이다. 마음껏 부딪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역사학 전문가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몇 년 동안 제가 사마천 사기의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했던 것이 헛수고가 아니어서 참으로도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양한 제 공부와 제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5주 동안 뭐 재미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었고요. 이 마지막 강의는 더더군다나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주제였는데 몰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압력을 막 넣으세요. 그러면 혹시 또 모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